자, 이제 REPL 보도록 할게요. 이 REPL 사이트는요, 지금까지 봐왔던 사이트들이랑은 조금 달라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뭐 문법 공부를 하기 위한 문제, 혹은 로직 공부를 하기 위한 알고리즘 문제,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녀석은 코드를 써보기 위한 사이트입니다. 코드는 사실 여기다가 작성을 해도, 이렇게 메모장에다가 작성을 한다라고 해도 작성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코드를 실행시켜 보기 위해서는 메모장에다가 만약에 코드를 작성을 했다. 자바 코드를 메모장에 작성을 쭉 했다. 그러면 이 코드를 실행시켜 보기 위해서는 상당히 번거로운 작업이 필요해요.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옛날에 실제로 이렇게 실행을 시키기도 했었고요. 이 cmd라고 하는 명령 프롬프트 창을 사용해서 이렇게 작성된 메모장 파일을 변환시켜서 실행을 시켜볼 수 있었어요. 근데 이거 너무 귀찮고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안 해요, 아예. 그래서 이런 코드 편집 사이트, 편집 풀 사이트를 사용해서 그냥 간단하게 코드를 작성해 보고 그 코드를 실행도 시켜 보고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지금 완전 자바에 대한 지식이 아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간단한 사이트 편집기를 쓰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기초 문법에 대한 거를 조금 익히고 나면은 이제 이클립스라고 하는 실제 개발 도구를 사용할 거예요. 얘는 이제 ID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ID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하는 그냥 약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 몰라도 됩니다. 그냥 이클립스 뭐 하는 애야? 자바로 코드 짜고 실행시키기 시킬 때 편한 프로그램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한 3일차쯤 되면은 이클립스라고 하는 프로그램 설치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자바라고 하는 녀석을 쓰기 위해서는 사실 자바도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자바가 없이 자바를 쓸 수는 없어요. 그럼 컴퓨터한테 자바라고 하는 녀석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JDK라고 하는 혹은 JRE라고 하는 이런 녀석들을 우리가 PC에 설치를 또 해줘야 돼요. 이것도 수업에서 같이 진행을 할 거니까 다만 아직은 처음부터 이런 설치를 진행해 버리면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설치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과 비슷한 환경으로 저도 과거에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저 비전공자였고요. 완전 전혀 연관 없는 컴퓨터랑은 사실 뭐 큰 그게 없는 다른 학과를 나왔고 갑자기 개발 쪽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개발에 뛰어들어서 공부를 시작했고 심지어 공부를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25명이 한 반이었는데 그 반에서 꼴찌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때 공부를 했던 그 기관이 아직 있는데 거기에 계신 선생님들한테 제가 강사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인사드리러 갔더니 네가 강사를 하고 있냐고 어떻게 강사가 됐냐고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저는 못했던 사람으로 인식이 남아 있는데 이제 이 말을 갑자기 왜 꺼냈냐면 음, 이제부터 이제 REPL 이 사이트 사용법 같은 거 간단하게 익혀보고 이제 진짜 진도를 좀 나갈 거예요. 오늘은 아주 간략하게만 나가겠지만 앞으로 이제 20일 동안 쭉 진행이 될 건데 하다 보면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한 2일차, 3일차, 4일차 되게 쉬워요. 어려울 게 진짜 없어요. 이렇게 언어가 쉬워? 라고 느껴질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게 뭐지? 싶어져요. 한순간에. 그 순간이 딱 올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이게 뭐지 싶을 때 이게 뭐지를 이해하고 가지 못하면 좀 많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정말 많이 돌아온 사람이에요. 공부할 당시에 꼴찌했다고 말씀드렸죠? 수료할 때까지도 꼴찌였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자바라고 하는 이 언어 수업만 이렇게 따로 진행을 하고 계시지만 제가 공부했던 과정은 이제 학원에도 있어요. 국비로 교육을 진행하는 그런 과정을 7개월짜리 과정을 들어갔었는데 완전 무지했고 아무것도 아는 거 없고 뭐 독학을 뭐 미리 준비를 한 것도 없고 그냥 맨몸으로 가서 앉아가지고 시작부터 딱 들었을 때 저는 딱 한 달간 잘했습니다. 이 한 달이 기초 문법 배우는 한 달이었어요. 완전 기초 문법. 한 달간은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25명 중에서
그래도 한 중간은 간 것 같아요. 나름 잘 이해하고 나름 잘 따라갔어요. 근데 딱 이 뒤부터 저는 그냥 바로 곤두박질을 쳤고 끝까지 빼꼼조차도 못했습니다. 바닥에 박혀서 고개를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아예 다 무너져 내린 거죠. 근데 저는 이거 하나 딱 지켰어요. 포기를 안 했어요. 이 포기를 안 했다라는 게 솔직히 남아있는 그 7개월 중에 한 달간은 괜찮았지만 6개월간은 지옥이었어요, 저한테. 너무 몰랐고 알고 싶은데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것처럼 돌이킬 수 없는 것처럼 진짜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근데도 포기를 안 했어요. 그냥 가서 맹목적으로 앉아만 있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이해를 해보겠다고 발악을 했는데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냥. 몰랐으니까 그 전 내용들을. 그런 상태로 그냥 포기만 안 하고 어떻게 꾸역꾸역 수료를 했습니다. 그 수료하는 과정까지 이제 뭐 팀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 같은 것도 몇 개 했었고 했는데 팀원들한테 항상 민폐를 끼치면서도 미안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도 포기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어느 순간 되더라고요. 근데 그 어느 순간이 금방 오진 않아요. 내가 그만큼 남들 공부할 때 안 했던 거고 그 순간을 놓치고 나서 돌이키지 못했던 거기 때문에 쉽게 이게 길이 잡히진 않았습니다. 근데 진짜 운이 좋게도 그렇게 바보 같았던 저를 뽑아준 회사가 있었어요. 처음에. 그냥 수료라는 걸 했기 때문에 그 수료증을 들이밀고 나는 이런 거 할 줄 알아요라고 약간 뻥치면서 들어갔죠. 원래 취업은 운이에요. 진짜 운이 거의 90%일 정도로 되게 운이 중요한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아는 척을 조금 했고요. 그 척에 속아서 저를 뽑아줬어요, 회사가. 그래서 회사에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1년 동안 또 다른 지옥을 맛봐요. 모르니까. 남들은 다 할 줄 알고, 그리고 제가 이제 막 신입으로 들어갔으니까 이미 있던 사람들은 저보다는 다 선배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할 줄 알고 막 열심히 하는데 저 혼자만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 이거 엄청난 지옥입니다. 이게 그리고 회사는 내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걸 회사가 알아버리면 저를 놔둘 이유가 없어요. 정당한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니까. 잘려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안 잘리려고 1년 동안 진짜 발악을 했어요. 근데 상황이 운이 좋게도 사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회사들은 보통 이제 입사를 하면 신입이니까 잘 모르니까 사수가 이제 많은 걸 가르쳐줘요. 근데 저는 사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사수가 없는 게 저한테는 다행이었어요. 왜냐면 사수가 있었다면 저의 무쓸모함을 진작에 이 사람이 알았을 거거든요. 그 정도로 몰랐으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배우시게 될 객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자바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최적화된 언어이기 때문에 객체라는 걸 정말 잘 다뤄야 돼요. 중요해요. 근데 객체를 저는 아예 몰랐어요. 취업을 했던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사수가 없는 게 저한테 다행이었고, 대신에 사수가 없기 때문에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럼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더 지옥이었긴 했어요. 힘들었지만 어떻게든지 잘리지 않고 쓸모 있는 사람인 척을 하면서 열심히 맨땅에 헤딩을 해가며 공부를 했고, 남들 공부했을 때 놀았기 때문에 저는 남들 편하게 일할 때 공부를 한 거죠. 일하면서. 그래서 1년 정도 이제 열심히 발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기본적인 걸 다 다루게 돼요.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하는 게 느껴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1인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까지 되는데 1년 걸렸습니다, 저는. 진짜, 이건 좀 여담이지만, 만약에, 제가 다녔던 회사가 이제 조그마한 중소기업이었고, 야근수당 같은 게 없는 회사였어요. 근데 만약에 그 회사가 야근수당을 정말 다 챙겨줬다라고 하면, 저는 그때 당시 제 연봉의 2배 이상은 받았을 거예요. 그 정도로 야근을 많이 했어요. 왜? 내가 멍청하니까. 내가 부족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남들 1시간이면 할 거 하루에 걸려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야근을 한 거예요. 이거는 제 잘못입니다. 그런 식으로 1년 동안 열심히 하다 보니 이렇게 됐고요. 어느 정도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 뒤에 실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더라고요. 그래프로 따져보면 이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공부를 시작할 당시에 제 지식 수준은 한 달 동안 이렇게 올랐다가 여기서 이러고 6개월이 지납니다. 그럼 7개월이 끝났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진짜 이렇게 올랐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더니 어느 정도 높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여기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기본이 쌓이니까 그 위에 실력을 덧붙이는 거는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도 멈추는 시기는 있죠. 근데 이거 뚫는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금방 뚫려서 또 올라가요. 또 멈추고 또 올라가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우리가 시작한 이 시점에서 사실 강의를 진행하시는 수많은 강사님들이 존재할 거고 뭐 저희 학원에도 되게 많은 강사님들이 있지만 저는 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가장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그거를 공감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랬기 때문에 제가 가르쳐 드렸던 분들 중에서 저보다 제가 공부할 당시보다 잘하시는 분들이 한 80% 이상 돼요. 저랑 비슷한 분들이 나머지 한 20% 되고. 그러면 그렇게 어려워하고 힘들었던 멍청했던 그 사람도 이 앞에 여러분들 앞에 앉아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못할 이유가 없겠죠. 하면 됩니다. 특히나 언어는 그렇게까지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머리가 좋아서 그거 극복했느냐? 절대 아닙니다. 저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엄청 노력형 인간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저 되게 나태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는 어쨌든 내가 이 회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뿐이에요. 환경이 저를 만들어 놓은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하면서 어려움이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저 강사 공부할 때보다 나을 거야 라는 희망을 가지고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저는 무지했으니까. 그래서 사실 왜 이거를 미리 설치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아무것도 모른 채로 이거 설치하라고 했을 때 와 진짜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게 뭔 소리야 싶더라고요. 설치를 따라서 못하겠어요. 다 영어고 뭔가 이거 누르세요 저거 누르세요 하고 지나가는데 그 누르세요를 보고 제 거 화면 봤다가 다 보면은 이미 다음 단계예요. 이러고 있어서 여러분들한테도 처음에 설치를 같이 진행을 안 하는 거예요. 조금 천천히 적응하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거 안 하고 먼저 간단한 웹사이트를 사용해서 진행을 좀 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과거에 좀 힘들었던 이런 상황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안 믿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게 현실인 걸. 전 진짜 거짓말 정말 1도 보태지 않고 과장된 거 없이 솔직하게 진짜로 그랬습니다. 1년 걸렸어요. 일하면서. 힘들었습니다. 1년 동안 그 회사 사람이 정말로 제 실력을 몰랐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떻게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다라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불가능하진 않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코드 편집 사이트 얘는 이제 다른 표현으로 컴파일러라고 해요. 컴파일러 사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는 언어가 자바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컴파일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게 좋아요. 얘네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 자바라고 하는 녀석은 이제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수 있을 겁니다. 고급 언어, 저급 언어. 이거 혹시 들어보신 분 있나요? 이런 말? 처음이실까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들 중에는 고급 언어라는 게 있고요. 저급 언어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서 3대장 가지고만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배우고 있는 자바 그리고 파이썬 이 녀석들이 고급 언어에 해당을 하고요. C 언어 같은 녀석이 저급 언어에 해당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고급과 저급이 뭐 언어의 정말 질이나 이런 퀄리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저급과 고급은 컴퓨터와의 연관성 그리고 사람과의 연관성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컴퓨터랑 좀 더 연관이 깊고 컴퓨터랑 가까울수록 저급이에요. 그리고 사람과 좀 더 가깝고 사람한테 연관성이 많을수록 고급입니다. 이 말인 즉슨 되게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사람이 다루기 쉬워?
사람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아니면 컴퓨터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 차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초점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사람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고급이고 컴퓨터한테 맞춰져 있으면 저급입니다. 그래서 이 C라고 하는 녀석은 컴퓨터한테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녀석이라 저급이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가 배우는 자바는 고급이다. 근데 이렇게 고급, 사람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자바라고 하는 언어를 활용해서 코드를 작성하면 자바 코드는 컴퓨터가 바로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건 사실 저급 언어인 C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컴퓨터는요, 이 얘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컴퓨터는 0과 1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건 들어보셨죠? 그리고 컴퓨터는 0과 1밖에 몰라요. 실제로 우리가 입력하는 이러한 텍스트, 한글 텍스트 혹은 영어 텍스트, 컴퓨터는 못 알아듣습니다. 그냥 텍스트로 인지할 뿐인 거지 그 글자가 무엇이고 이런 거 아예 몰라요, 컴퓨터는. 0이랑 1 빼고는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우리가 자바를 사용해서 열심히 코드를 작성을 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뭐 대충 이런 거 뭔가 작성을 했다라고 하면 이 코드를 컴퓨터는 모른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읽을 수 없다라는 거죠, 사람처럼. 그러면 이걸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게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 변환하는 과정을 우리가 컴파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당연히 이제 디테일하게 내용을 파고들면 단순히 컴파일이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게 변환시켜 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딱 이 정도만 알아도 큰 문제 없어요. 컴파일이라고 하는 이 기능이 자바로 쓰여진 코드를 컴퓨터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끔 변환시켜주는 과정을 하는 거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컴파일이니까 그걸 해주는 역할, 그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 컴파일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컴파일러 사이트는 뭘 한다는 거예요? 이 사이트가 그 컴파일을 대신해 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상으로 그냥 인터넷만 되면 어디든지 이렇게 사이트를 들어와서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시켰을 때 정상적으로 실행 결과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사이트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REPL 사이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Create REPL 이라고 하는 이 버튼 눌러볼 거예요. 자, 얘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뭐 Create REPL에서 템플릿을 고를 수 있게 버튼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뭐 타이틀, 그 다음 Create REPL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템플릿은 당연히 우리는 자바 공부할 거니까 자바를 눌러주는 게 맞겠죠? 자바를 선택해 줍니다. 그럼 타이틀에 어떠한 영문이 자동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거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거 그냥 랜덤으로 제목 이름 아무거나 지어주는 건데 굳이 바꿀 필요 없습니다. 다시 이렇게 아무거나 들어와요, 그냥. 그리고 그냥 이 자바만 선택한 다음에 그냥 Create REPL 눌러주시면 돼요. 이거. 자, 그러면 뭔가 바뀌었어요, 화면이. 아까 전에 보던 화면이랑 이 왼쪽 여기도 바뀌었고요. 여기도 바뀌었고 여기도 바뀌었어요. 이게 뭐야 싶죠? 근데 사실 크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신경 쓸 거 여기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여러분들은 여기랑 여기만 볼 겁니다. 이거 두 개만 볼 거예요. 나머지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근데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슬래시가 두 개 들어간 상태로 약간 연한 회색깔 같은 느낌으로 글자가 막 써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슬래시 두 개가 앞에 없는 애들은 색깔이 좀 다르게 글자가 쓰여져 있죠. 자, 이 슬래시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그냥 주석이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실제로 코드를 실행했을 때 읽혀드리지 않는 부분이에요. 읽히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뭔가를 정리해 놓을 수도 있고 뭔가 불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일시적으로 안 보이게 코드로 실행되지 않게끔 지울 수도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버릴게요, 그냥.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화면, 여기 써 있는 이 내용이 제가 아까 codeupKR에서 보여드렸던 그냥 이거 모르셔도 돼요, 그냥 보시면 돼요 했던 그 내용이에요. 여기서 헬로만 이렇게 쓰면은 아까랑 동일한 겁니다. 이걸 제가 썼던 거예요. 자바는 무조건 이러한 형태로
코드를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얘네들이 뭔지 모르시겠지만 얘네들을 신경 쓰지 않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기본으로 만들어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코드업 가서 문제 풀 때 이 부분 같은 게 없었잖아요, 처음에. 제가 막 직접 타이핑을 막 했죠. 그런 타이핑을 여러분들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REPL 와서 자바로 템플릿 하나 만들고 이거 가져가서 그 안에서 코드만 바꾸세요. 내용만. 여기서 말한 내용이라는 건 이거 바꾸라는 거예요. 이만큼은 기본 구성이니까. 문제 푸실 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가 이제 실제로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는 부분이고 이 코드를 실행한 결과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콘솔이라고 하는 이 영역이 코드의 실행 결과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영역이에요. 이 옆에 있는 쉘이라는 부분은 여러분들 지금은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사실 나중에도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 쉘은 자바 수업에서만큼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콘솔이라고 하는 거 얘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할 필요도 없죠.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코드 쓰는 부분 그리고 결과 보는 부분 두 가지 우리가 신경 쓸 건 얘네들이다. 자, 간단하게 설정만 좀 할 건데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여기에 툴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찾으셨을까요? 툴스? 여기 밑으로 마우스 휠을 쭉 내려보시면은 중간에 중간이 아니네요. 거의 맨 마지막에 유저 세팅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톱니바퀴 모양으로 마우스 휠을 쭉 내리시면 유저 세팅스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 자, 이 REPL이라고 하는 사이트 내에서 이 설정을 통해 내가 편집하는 공간이나 이런 것들 약간 기본적인 설정을 좀 할 수 있는 건데 얘는 이제 계정 기속이니까 여러분들 로그인하고 한번 설정해 놓으면 집에 가서도 동일한 설정으로 바로 진행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니까. 자, 주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이드 바이 사이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콘솔이라고 하는 애가 이 코드 편집, 코드 실행 이렇게 양쪽으로 나올 거냐 아니면 이렇게 위아래로 나올 거냐를 고르는 녀석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놓으면은 뒤에 있는 분들이 코드가 이 밑에 결과가 안 보일 거라서 옆으로 놓을 거라는 거. 그 사이즈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고요. 저는 커야 되니까. 나머지는 여기는 그냥 건드리실 필요가 없고요. 여기만 좀 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이렇게 안 되어 있다면 이렇게 수정을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되어 있다면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스페이시스의 2로 다음에는 혹시라도 이게 지금 저는 비활성화 되어 있죠. 이게 만약에 활성화가 되어 있으신 분이 있다면 비활성화로 꺼주세요. 이거 약간의 자동 완성 기능처럼 하는 건데 우리가 어느 정도 숙달이 되고 나서 문법을 익히고 나서는 이런 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타자를 많이 안 쳐도 되니까. 근데 문법을 모르는데 얘가 돼버리면은 오히려 혼란스러워요. 내가 뭘 써야 되는지 모르는데 써라고 자꾸 뭐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가늠할 수 없으니까 우린 이걸 끌 겁니다. 그리고 이 녀석도 마찬가지 끌 거예요. 비활성화가 둘 다 되어 있다면 그냥 두시면 되고 안 되어 있다면 비활성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건드릴 거 없고 밑에 보면은 테마에서 라이트 테마, 뭐 다크 테마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변경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저 세팅스의 상단 부분에 여기 보시면 키보드 숏커츠라고 되어 있죠. 단축키 관련된 내용인데 단축키 이런 거 다룰 때 단축키를 많이 쓰면 쓸수록 당연히 속도는 빨라져요. 뭘 하나를 쓰더라도. 단축키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 보면서 조금 익히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없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얘는 특별히 저장 같은 게 없어서 그냥 여기 있는 X 버튼 눌러서 꺼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하나가 추가됐다가 꺼지면 이렇게 쉘이 선택되어 있을 텐데 이거 그냥 무시하고 콘솔 쪽 한번 눌러주세요. 이러면 콘솔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옆에 있는 휴지통은 당연히 콘솔에 뭔가 내용이 쌓였을 때 이 내용을 비워줄 수 있는 녀석일 거고 X버튼은 콘솔을 끄겠다 하는 건데 혹시 이걸 껐더라도 당황하실 필요는 없어요. 콘솔 다시 켤 수 있습니다.
이 왼쪽에서 여기 콘솔이라고 하는 녀석 눌러주면은 얘가 꺼졌을 때 이거 누르면 다시 켜집니다. 당황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런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서 실행시키는 이 런 버튼이 아까 그 코드.org에서 좀비가 해바라기한테 가게끔 실행시켰던 그 런 버튼처럼 뭔가 실행한다 라는 의미로 봐주시면 돼요. 내가 작성한 이 편집기 안쪽에 써있는 코드를 이 버튼으로 실행을 시키겠다. 마우스로 클릭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코드 편집기에 커서가 있는 상에서 컨트롤 엔터 누르셔도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결과가 나타났죠. 이 헬로라고 하는 결과는 우리 아까 코드업 문제 풀 때 예시로 보여드렸던 결과처럼 뭔가 작성을 했더니 나왔는데, 자,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아까 전에 헬로까지만 쓰여져 있을 때 실행한 결과가 이 헬로예요. 그죠? 근데 제가 지금 여기에 글자를 좀 더 썼어요. 자, 이거 코드 실행하면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제가 추가한 이 글자가 헬로 옆에 나올까요? 자, 실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실행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얘는. 어때요? 나왔죠?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예상과 유추할 겁니다.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끊임없이 질문을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드릴 거예요. 직접 말로 답변 안 하셔도 괜찮아요. 다만 생각은 하세요.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답 혹은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생각을 본인 스스로 머릿속으로 하셔야 돼요. 입 밖으로 대답을 안 꺼내시는 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꼭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 예상을 해보시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유추를 해보고 그리고 실제로 실행해서 그 유추한 예상한 결과가 맞는지 확인하고 기초 문법은 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상한 대로 모든 결과가 계속 맞아지는 순간 여러분들은 문법을 익혀나가고 있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헬로라고 나왔던 녀석이 글자를 좀 추가했더니 헬로 월드라고 나왔네요. 그럼 지금 이걸 이 상황만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 아, 얘가 뭐 하는 애인지 모르겠지만 이 쌍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녀석이 실행하면 결과로서 나오는구나. 이 정도 유추할 수 있겠죠? 실제로 그걸 우리가 눈으로 변화하는 걸 봤으니까요. 그죠? 자, 이게 자바에서의 출력문입니다. 모든 언어에는 출력문이라는 게 존재해요. 여기서 말하는 출력, 당연히 아웃프린트를 얘기하는 거겠죠.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게 출력인데 문법의 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력문이면 출력하는 문법이에요. 자바에서의 출력문, 이게 거의 전부예요. 한 가지 지금 문법을 여러분들은 오늘 배우신 겁니다. 이제 수업 끝나기 얼마 안 남아가지고 갑자기 문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이게 자바에서의 출력문이다. 근데 출력문의 종류에는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좀 다르게 생긴 출력문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뭔가 출력의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1, 2, 3을 좀 붙였죠? 나온 결과를 봤을 때 얘는 혼자 한 줄을 쓰면서 나왔고 얘는 그 밑에 줄에 나오긴 했는데 갑자기 그 다음에가 붙어 나왔고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바에서 사용하는 출력문 여러 가지 종류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이 출력문들을 활용해서 콘솔에 눈으로 결과를 계속 볼 거예요. 나중에 실제로 프로젝트 어떤 서비스를 개발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출력문이 그렇게 다이나믹한 역할을 수행하진 않습니다. 그냥 개발자들이 뭔가를 확인하는 용도로밖에 안 쓰여요. 근데 그 확인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출력문은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만큼 쉬워요. 간단하고 기초적이고 크게 어려울 게 없는 문법이니까
일단 오늘은 요런 애들이 자바에서의 출력문이구나 라고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봤을 때 시스템 점 아웃 점 프린트 ln 그다음 괄호 열고 어떻게 쓰여 있죠? 이거 지금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이거 이렇게 쓰는 한 줄을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거 외워서 쓰는 거 아닙니다. 물론 쓰다 보면 외워지겠지만 일부러 외우려고 안 해도 돼요. 왜냐면 그냥 create REPL로 하나 만들면 이거 하나 쓰여 있죠. 그거 복사해다가 쓰시면 돼요. 굳이 타이핑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나중에도 그렇게 안 써요. 어차피 자동 완성으로 쓰기 때문에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개념은 이해가 중요합니다. 암기보다는. 자, 그러면 딱 요거까지만 알아볼까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자, 이 녀석은 자바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출력문인 건 맞지만 실제로 잘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빼도록 하고요. 이거 두 개 정도만 능숙하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둘의 차이를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릴 거예요. 얘는요. 얘도 출력문이고 얘도 출력문인데 이 둘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어떤 차이가 있냐? 자, 쌍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글자, 텍스트를 우리가 이 출력문에 사용을 하면 그냥 출력을 해줘요. 그건 얘도 동일해요. 이 내용이 나온 건 맞으니까. 근데 이 프린트 ln이라는 녀석은 출력을 다 하고 나면 줄을 바꿔버려요. 출력을 해주고 글자를 다 콘솔에 띄워주고 나서 강제로 커서를 밑으로 내려버립니다. 줄바꿈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프린트 ln이고요. 프린트 f 이 녀석은 줄바꿈을 안 해요. 출력을 하고 나서 줄바꿈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것도 유추해 보는 거예요. 자, 이 코드를 실행한 결과는 줄바꿈을 하는 것까지 한번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헬로 월드 물결 느낌표 1 나오고 나서 줄 하나 바뀔 거고 그 다음 헬로 월드 물결 느낌표 2 나오고 나서 줄 하나 바뀌어 있겠죠. 거기까지 우린 예상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 결과가 맞고요. 근데 물론 여기에는 줄바꿈이 됐나 안 됐나 마지막에 됐나 안 됐나까지는 확인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커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가 실행의 결과고 이 밑에는 한 칸이 그냥 여유가 있는 건데 여기서 줄바꿈이 된 상태로 코드가 끝난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또 하나 자, 이 녀석은 실행 결과가 어떨까요? 한 줄로 나오겠죠. 1 나오고 그 옆에 바로 붙어서 2까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커서는 줄바꿈 안 하죠. 그러면 밑에 여유 한 줄 빼고는 나머지가 없겠네요. 그렇게 여기 여유가 한 칸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프린트 ln과 f가 가지고 있는 차이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 줄바꿈을 하냐 하지 않냐. 근데 이 줄바꿈이라는 건 사실 이 콘솔에서의 여기서 가지는 의미는 상당히 커요. 실제 개발에서도 어떠한 결과가 줄이 바뀌었냐 바뀌지 않냐는 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빠르게. 자, 지금 이 녀석들은 줄바꿈이 서로 안 된 채 한 줄에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걸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줄이 바뀌었대요. 그러면 하나는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럼 디자인은 깨지는 거예요. 개발에서 이런 사소한 줄바꿈, 사소한 띄어쓰기 이런 것들 생각보다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유의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일단은 이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내일 수업에서 이 출력문 조금 더 디테일하게 깊게 알아보고 그다음 뭐 문제 같은 것도 좀 풀어보고 그리고 다른 문법도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날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잠시만요. 그러면 수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